저 제이와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길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희 꼭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어떤 순서로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1년 전을 회상해 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아는 게 확실히 많긴 하더라고요. 모든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느끼실 테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가장 막막합니다. 부동산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실물 경제에 적용되는 이 분야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정말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려고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배웠었어요. 어떤 정보든지 막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분야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뉴스에서도 맨날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고 또 부동산, 실제로 저희 길 가다 보면은 집 근처에도 부동산이 굉장히 많죠. 그냥 무조건 거기서부터 들어가면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실전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전 투자를 하기 전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익힌 후, 공부를 한 후에 투자를 시작해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참고를 했던 6가지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책. 세 번째, 네이버 블로그. 네 번째, 팟캐스트. 다섯 번째, 유튜브.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을 2개 이상 조합해서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매일마다 뉴스 기사도 읽었고요. 동시에 부동산 관련 책도 읽었습니다. 혹은 매일마다 뉴스도 보고 네이버 블로그도 같이 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 플랫폼 중에서 여러분들께 더 맞다고 생각되는 그런 플랫폼들을 조합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뉴스예요. 저는 뉴스를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출퇴근길에 혹은 휴대폰을 틈나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 가장 많이 봤어요. 네이버 앱에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뉴스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란을 선택을 하면 주요 뉴스, 우리 동네 뉴스, 핫 이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매일마다 이 주요 뉴스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의 그날에 새로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우리 동네 뉴스 그리고 핫 이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업데이트 되지는 않더라고요. 핫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주요 뉴스만 매일마다 참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책부터 많이 읽어보는 편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하나는 바로 부동산 분야는 특히 책이 출간된 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란 분야는 국가 정책, 정치, 법률 등 사회 문제 등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제의 부동산 정책과 오늘의 부동산 정책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조금 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부동산도 이렇게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흥하는 시기가 있고 또 이렇게 약간 침체기가 있고 약간의 그 부동산계에서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이라면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는 투자 방법 등이 바뀝니다. 그런 유행에 따라서 또 책이 출간되는 내용도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활못이다, 아무것도 부동산을 모르는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는 되도록이면 2020년 혹은 2019년도에 출간된 책들부터 이렇게 선별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후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부동산 침체기였을 때 발간된 책, 그때 책을 읽으시면은 이때는 이런 침체기에는 이런 투자 방법이 유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모든 공부 분야마다 사람들이 주로 학습을 하는 플랫폼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였을 때는 저는 인강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혹은 컴퓨터로 메가스터디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 부동산 분야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주로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라는 플랫폼이고,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굉장히 이런 소통의 장으로 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유효를 합니다. 가장 많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네이버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요새는 조금씩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요새 대세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팟캐스트예요. 이전에는 저희가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라디오를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넘어온 게 바로 팟캐스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팟캐스트 분야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팟빵이라는 앱입니다. 저도 이 팟빵이라는 앱을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더라고요. 여기 제가 경제 분야로 클릭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경제 분야의 구독자 순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약 8만 명,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는 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팟빵 앱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라디오 같이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꼭 영상을 보지 못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출퇴근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지하철 이런 통근 시간에도 짜투리 시간에 잠깐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분야는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듣는 것만 가능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신 분들은 지도를 또 별도로 이렇게 찾아보면서 함께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튜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용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도 바로 유튜브죠. 단연코 2020년도 최신이자 그리고 대세가 되는 플랫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 왔다면 이제는 이게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지도를 볼 수 없다는 단점을 유튜브에서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많이 보완이 돼서 좋습니다. 처음 저도 부동산을 공부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제가 거주했던, 제가 잘 아는 지역 말고는 이렇게 함부로 뭐 부동산을 방문한다든지 혹은 선뜻 다가가기가 좀 장벽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히 지도를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타 지역이나 뭐 아파트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6번째입니다. 강의입니다.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이 위 5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요, 유료 강의를 뜻합니다. 대부분 부동산 강사분들은 그분들도 생업으로 이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요구를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먼저 기초가 쌓으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양질의 내용을 특정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습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런 강의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3번의 유료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강의비는 보통 3시간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또 길게는 한 달, 그리고 몇 달가량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서 4, 50만 원씩 혹은 그 이상의 강의비를 요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그 강사의 특강이라든지 혹은 그 강사분이 이미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을 알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 혹은 출간한 책들을 미리 접하시면서 이분이 좀 나와는 맞는 성향이겠구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겠구나 라고 먼저 판단을 하신 후에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6가지 플랫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번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입니다. 장점은요,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카페나 이런 밴드를 찾는다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곳은 익명의 공간입니다. 또 그런 익명이 다수가 모인 공간이다 보니까 본인께서 정보를 선별하시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걸러내실 수 있는 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진짜 너무 초보고 기초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작정 이런 카페에 가입하고서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이제 초보 딱지는 뗐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구나 이런 심리를 파악하는 용도로 가끔씩 이런 카페나 커뮤니티에 접속을 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초보분들께서 어떤 순서로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지 6가지 매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플랫폼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책 혹은 강사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혹은 더 알고 싶으신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그 점 참고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